어느 날 우리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추억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바쳤던 마음이 이제 완전 와장창 깨져버리는.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이때는 타율이 어땠고 이때는 성적이 이랬으니까 이 선수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은 어느 완전 홈모노 강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톡톡 북토크 MC 보민입니다. 오늘 2화도 특별한 게스트 분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권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오늘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박정민 배우가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그런 추천사로도 유명한 책인데 그 책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교수님이라고 들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책이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막상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술술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 책을 추천해주게 되셨는지 한번 그 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즘에 책을 읽을 시간 정말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남편이 요즘 배우 박정민이 극찬한 책이 있다고 오디오북으로 차에서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모노를 듣게 돼서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시기 전에 교수님의 남편분께서 추천을 그렇죠. 해주셔서 맞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게 된 케이스군요. 그러면 교수님, 성혜나 작가의 이 혼모노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혼모노는 총 7개 단편이 수록된 단편 소설집이고요. 각 작품은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게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모든 그 단편들이 진짜와 가짜로 소재 삼아서 이루어져 있어서 저도 이 혼모노라는 게 진짜 뭘까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면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이 혼모노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몇 개를 골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단편집의 제목이기도 한 혼모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혼모노는 혹시 무슨 뜻이시죠? 네, 혼모노는 일본어고요. 일본어로 진짜, 정품 이런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와도 아주 잘 맞는 그런 제목이죠. 맞습니다. 이 단편 혼모노에는 30년 동안 활동한 박수무당 문수와 그의 앞집으로 이사온 신애기가 등장하는데요. 박수무당이 극진히 모시던 장수할멈이 이 앞집 신애기에게로 옮겨가면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혼모노 단편을 읽다 보면은 바나나 맛이 나지만 바나나는 아닌 우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 사회가 진짜보다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 요거에 너무 치중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혹시 이 구절을 읽고서 떠오른 진짜 같은 가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세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립대에 온 지 올해가 2년 차인데 이제 내가 과연 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 사회에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자격도 없으면서 이걸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제 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진짜 같은 그런 진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게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잖아요. 제가 또 교수님의 강의를 작년에 들었었는데요. 교수님의 강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닙니다. 완전 혼모노 강의.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새 AI가 굉장히 만연한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챗GPT가 저는 진짜의 답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간혹 거짓을 섞어서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답변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AI가 만연한 사회에 좀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가짜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AI는 사실 저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AI랑 가장 많이 저는 하는 대화가 육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어디까지 얘를 믿어야 할까라는 의심이 저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AI가 진짜 요즘 세상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쩌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 홈모노 말고 또 재밌게 읽으신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홈모노 말고도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가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단편은 어떤 내용이죠? 네, 길티 클럽은 영화 감독 김곤의 팬클럽을 의미하는 거고요. 길티 클럽에 소속된 화자는 김곤의 논란을 알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고 계속 믿으면서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곤 감독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서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요 길티 클럽의 주인공 역시 그 감독을 추종하면서 직접 그 팬클럽과 함께 영화도 시상식 맞아요. 팬클럽과 함께 시상식도 보고 속으로는 조금 찜찜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맞아요. 아닐 거야. 우리 감독님이 그럴 그렇죠.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화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티 클럽은 화자가 김곤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팬클럽에 이제 소속됐다는 게 저도 참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사람이 이 팬클럽에 속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소위 말해서 이 덕질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감독을 좋아하는 건지 어느 순간 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길티 클럽 즉 그 클럽으로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감정까지는 들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까지 동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가 뭔가 이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 의구심을 자꾸 좀 지워주는 장치, 그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덕질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그게 시너지가 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시너지도 있고 이렇게 좀 진실을 오히려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시너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길티 클럽도 사실상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혹시 교수님도 덕질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도 굉장히 다양한 덕질을 하고 이제 덕질은 저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수가 노래를 이때 이 라이브 공연에서는 노래를 사실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도 나는 이 사람 팬이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여기서 느끼는 그 길티 클럽에서 느끼는 그런 진실을 외면하는 거랑 또 맥락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돌이나 가수를 덕질하진 않고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야구를 보다 보면은 성적이 조금 부진한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선수가 너무 좋아서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이때는 타율이 어땠고 이때는 성적이 이랬으니까 이 선수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네. 이 선수가 어떨 때 잘 못하는지 약점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그렇지만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포지션에서 당연히 맞아. 이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건 알지만 단순한 팬심으로 그렇죠. 그 선수를 맞아요. 또 응원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그런 걸 응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단편 같은 경우는 믿음이 깨지고 나서의 순간도 잘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깨진
그런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을 믿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경험은 아니었지만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성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수가 이제 범죄자가 돼서 그 감독이 그 가수의 팬이었다가 이제 그런 문구가 나요. 어느 날 우리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나오고 또 같이 팬이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인터뷰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추억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바쳤던 마음이 이제 완전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게 이제 되게 슬프고 그렇죠. 그래서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티클럽 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도 또 생각을 해봤고 이 영화도 또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이유, 실제로 그리고 화자가 계속해서 그 감독을 추종하게 되는 이유도 만약에 그 감독이 진짜 잘못한 거를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덕질을 해왔던 그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정당한다라고 맞아요. 느낄 수도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깨진 이후에 그 돌아오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격렬하게 믿게 그렇죠.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안 좋아하게 되면 이제 마음 둘 곳이 또 없어지니까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더 격렬하게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들었어요. 말도 완전 맞는 말입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보민 씨가 재밌게 읽었던 단편이 궁금합니다. 저는 잉태기라는 단편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제 잉태기는 딸을 미국으로 출산을 보내려고 하는 나와 손자를 직접 보고 싶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시부, 그리고 요 두 세대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의 마지막에서 딸 서진이 무언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면서 단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단편에서는 요 나와 시부의 다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다툼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네,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딸에 대해서 이제 육아 방식을 얘기하고 주장을 하는 거를 왜 시부가 그렇게 간섭을 하나, 그 좀 이상하다. 오히려 이제 엄마 쪽 편을 들게 되는 쪽으로 처음에는 읽었다가 점점점 가다 보니까 엄마의 생각도 너무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부는 또 시부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너무 강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어쩌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작 딸 서진이의 의사나 서진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는 전혀 듣지도 않고 그 두 사람 각각이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게 좀 기괴하다, 희한하다, 뭐 이상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보면서 그 다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기괴하게까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부모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최대한 아기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앞으로 이제 커갈 때 원하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지지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이제 점점 커가면은 또 나도 또 여기에 나오는 엄마처럼 이렇게 내 주장 그 길은 가는 게 옳지 않아 뭐 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또 반성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다 자식이 좋은 것만 했으면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일 텐데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죠. 맞아요.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좀 이상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네. 아버지도. 이 단편의 결말, 끝내 서진이 하려던 말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끝나는데요. 서진이 마지막에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지 함께 추측해 봅시다. 저는 추측해 보다가 얘는 그냥 생각이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민 씨는 어떤 추측을 했어요? 저도 뭐라고 말했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엄마와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으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저라면 현실적으로 구급차 불러. 아니면 애기가 나올 것 같아. 네, 애기 나올 것 같아. 네. 나 못 나가. 네. 병원 가고 싶어요. 약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다가 그런 말을 하려면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자기 주장을 딱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어쩌다가 얘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결론을 저는 지었었죠. 그러면은 서진의 답변은 미궁 속으로 네. 빠져버렸네요. 네. 이제 작품 해설에서 보면은 서진이 하려던 말을 끝내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서진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자기 세대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소비적인 행위만 좀 일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작가의 말로 네.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나의 목소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이제 계속 생각은 하지만 20대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주체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스스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두종쿠 아시죠? 그렇죠. 한때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두종쿠가 열풍이었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에 막 8,000원, 9,000원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도 열풍이 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종쿠의 열풍이 분 이유가 물론 그게 너무 맛있어서도 있지만 청년 세대들이 뭔가 자기만의 목표가 없고 뭔가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행복만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두종쿠 열풍이 부는 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의 영상이 완전 딱 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SNS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두종쿠도 먹었고 봄동 비빔밥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나와줄 수 있냐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손사래를 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거를 할 자격이 있나 이게 또 이제 내가 진짜와 가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우연찮게 이렇게 책을 들었던 책이 있었고 또 그 책이 또 워낙 요즘에 또 핫했고 근데 이게 핫했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유명했던 책이니까 또 책이 워낙 이 현실 세태를 재밌게 잘 비꼬면서 풀어나가서 너무 저도 되게 후루룩 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셨다면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교수님께서 시립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 딱 생각나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주 좋아했고 꼭 이 책은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되게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럼 사랑의 기술이면은 진짜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서 되게 감성이 흘러넘치는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제 사랑은 이제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 인격체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행위라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건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하고 배웠었던 그런 책입니다. 또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북토크 2화에서는 성혜나 작가님의 요 혼모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몰입감 있게 읽히면서도 단편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생각거리를 잘 던져준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화에도 흥미로운 책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